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5가지 언어 습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썼던 책 탑 세일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2장 7번째 꼭지의 내용입니다. 그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언어 습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5가지를 체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이 책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언어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세일즈맨들이 습관적으로 쓰시는 얘기예요. 뭐냐?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드리다가 고객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언어 습관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언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왜 불편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상대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충분히 잘 했는데 너는 내 얘기를 똑바로 이해했니? 잘 듣고 있니?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실에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의 이해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있는 거고요. 상담을 한다면 세일즈맨이 고객이 이해를 도울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대방에게 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말을 바꾼다?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표현보다는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요건데요. 제 설명이 충분한가요? 예, 제 설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좀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가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부드럽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뭔가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지만 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세일즈 화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yes and but 화법. 즉 yes,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습니다. 고객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세일즈 교본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 왜냐?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동양인들은 상대의 말에 일단 수긍하고 가는 게 어떤 그 대화의 매너라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대화에서는 상대방을 일단 긍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다소 틀린 얘기거나 다소 안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는 그리고를 쓰자는 거예요. 하지만 보다는 그리고를 쓰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서 but, 그러나,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어떤 그 심사에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야 그거 아닌데 그거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예 맞으신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라는 게 훨씬 부드럽다는 거죠. 논리의 정확성보다는 감정의 순화를 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제안할 때 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시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겸손한 어떤 화법 때문에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잘해요. 점심 뭐 드시겠어요? 매운 낙지 괜찮으세요? 예,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우리 잘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힘없는 표현을 잘 쓰죠. 그거는 여러분 식사 메뉴 정할 때 쓰는 말이고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뭔가 고객에게 제안할 때는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라고 딱딱 정확하게 뭐뭐 했습니다. 로 끝내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는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문제점이라는 단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재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보험 상품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말은 별로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라는 단어는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멀쩡하지 않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부정의 뉘앙스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는 단어는 좋지 않아요. 문제야. 그죠? 무슨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끌어오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말자니까요.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해결책,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결책, 개선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굳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어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라는 측면인데, 특히 우리가 자주 쓰는 문제점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쓰시는데 그런 표현도 조금 순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는 상대와의 어떤 대화에서 단절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대화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얘기했었을 때 타협책을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 대화의 목적일 수 있다. 그러니 얘기하다가 나는 이건데 뭐 너의 사정은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끝까지 타협점을 찾아가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5가지 언어 습관에 관해서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